자, 이제 두 분의 전문가가 갖고 온 개장 키워드를 열면서 우리 장호진 팀장과도 또 얘기해 볼 텐데, 장호진 팀장이 딥시크가 주는 기회였었고 이주호 본부장은 단기 조정을 기회로라는 걸 열었습니다. 딥시크가 주는 기회라는 이제 키워드를 열어 주셨거든요. 네네. 네. 기회입니까? 그러니까 있다. 기회도 있다라고 있다. 기회도 볼 수 있다. 있다고 생각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당연히 이 시장에서 충격은 반도체 쪽으로는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원래 우리가 생각했던 투자가 이만큼이었다고 한다면 이거 우리가 이만큼 투자해도 될 것 같아라고 네. 하니까 AI 하드웨어 쪽 원래는 이제 출자가 나오면서 좋았던 건 AI 하드웨어잖아요. 근데 AI 하드웨어 쪽의 투자가 생각보다는 덜 필요하겠네라는 생각이 지금 펴지면서 AI 쪽으로 빠진 건데 반대로 생각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크게 두 가지 측면을 볼 수 있는 건데 일단은 AI 스푸트니크 모먼트라고 하는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본다고 하면 네. 과거에 소련이 미국보다도 먼저 1950년대 미국보다 먼저 스푸트니크 윈공 위성을 쏘으면서 미국이 굉장히 큰 경쟁 의식을 그러니까 위기 의식을 느꼈잖아요. 그러면서 이 전국적으로 전 나라적으로 갑자기 우주 쪽으로 투자를 하면서 결국은 소련을 크게 앞서게 됐던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AI 스푸트니크 모멘트라고 하는 건 중국이 이렇게까지 갑자기 기술적으로 치고 올라고 한다면 미국이 위기 의식을 느끼게 되는 거고 중국은 나라가 밀어주고 있는 AI 센터였다 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그 개별적인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비즈니스가 이어지고 있었는데 트럼프가 들어오면서는 이제는 이제 전 국가적으로 이 사업을 지원해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바뀐다는 거죠. 이제 대표적으로 스타게이트 얘기 나온 거고 네. 만약에 국가적으로 뭔가 AI 비즈니스를 한다고 한다면 이 투자가 결국 감소할 거냐라고 봤을 때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거고요. 또 두 번째로 봤을 때는 결국은 투자 비용이 감소한다는 건 전반적으로 AI 기업들이 부담해야 될 비용이 감소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AI 기업들이 투자 비용이 감소했을 때 AI 비즈니스가 우후죽순으로 등장하면서 비즈니스가 크게 활성화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 대표적으로 우리가 인터넷 시대를 경험을 했었고 모바일 시대를 경험을 했었잖아요. 이때 우리가 기존 비즈니스 대비해서 뭔가 신규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신규 비용은 크게 작용하지 않았었고 네. 혁신적인 어떤 아이디어들이 굉장히 크게 작용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 시대에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기업들이 성장하는 걸 경험을 했었고 그다음에 모바일 시대에 카카오나 그다음에 우버 이런 기업들이 성장하는 걸 경험을 했었죠. 마찬가지로 지금 AI 시대에 들어가는 게 처음에는 비용이 너무 크다고 인식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빅테크만 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던 이 비즈니스가 이제는 누구나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전환된다고 한다면 네. AI 솔루션 쪽으로 충분히 기회가 있겠죠. 근데 반대로 생각해 봤을 때 우리나라 기업들은 AI 쪽으로 안 돼. 뭐 빅테크 기업들은 조단위 투자가 들어가는데 네이버 카카오가 어떻게 들어가겠어? 삼성전자가 이런 투자를 할 수 있겠어? 이런 의식이 있었는데 만약에 투자 비용이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AI 소프트웨어 쪽이다. 그렇죠. 예, AI 소프트웨어 솔루션 쪽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지금 장 시작이 됐었는데 이제 AI 소프트웨어 쪽 솔루션 쪽이 살짝 봤는데 아직 괜찮거든요. 그래서 우리 딥시크가 주는 기회 쪽으로 이 AI 소프트웨어 솔루션 쪽 이야기를 해 주셨고요. 장훈희 팀장이 앞서서 단기 조정을 기회로 오늘 아마 지금 이제 뭐 급락 출발이거든요. 이제 여기서 기회를 언급한다는 것이 또 앞서 우리 또 유튜브 쪽에서는 아니다. 좀 비관적인 전망도 많이 있는데 이주호 본부장. 네, 뭐 제가 기회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동안 반도체 종목군들을 사지 못하셨던 분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네. 그렇지만 보유하고 계신 분들에게 뭐 비중을 확대를 한다 이거는 조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그동안 전력기기라던가 AI 쪽 관련돼서 투자를 못 하셨던 분들에게는 오히려 이렇게 눌림이 나올 때가 기회가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근데 이거에 대한 근거는 이겁니다. 지금 딥시커에 대한 공포가 있지만 결국에는 그거에 대한 그런 기술력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검증의 시간이 좀 필요해요. 네. 만약에 지금은 대체적으로 투자 비용 대비해서 이 정도 효율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엔비디아부터 빅테크 기업들이 충격을 받는 건데 반대로 이게 검증이 됐을 때 뭔가 좀 기능적으로는 역시나 돈을 많이 투자한 오픈 AI나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인식이 바뀌게 된다고 한다면 다시금 반등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거를 좀 기다려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중국 말고도 다른 기업들이 또 이러한 기술을 언제 또 발표할지 모릅니다. 네. 그러면은 그로 인해서 또 충격을 받을 수 있겠지만 항상 이렇게 1차적으로 충격을 받은 다음에 그 충격이 그대로 똑같이 전이되진 않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또 다른 기업들이 우후죽순으로 나온다 그러면은 당연히 충격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런 기업들이 그렇게 단기간에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이러한 충격이 저는 오히려 좀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섹터로 간다면 어디로 가요? 뭐
지금 반도체 쪽이 반도체로 아무래도 오히려요? 지금 아, 많이 그래요? 빠졌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정말 1월의 주인공이었는데 갑작스럽게 또 지금 몇 거래일 만에 엄청나게 또 빠졌거든요. 오히려 거기 다시 간다. 그렇죠. 이번 기회로. 그렇죠.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중국 쪽에서 이게 만약에 검증이 안 되거나 아니면은 미국에서 중국을 되게 강하게 압박한다 그러면 오히려 이쪽으로 다시 한번 또 수급이 몰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장은 시작이 됐고요. 코스피가 2.2% 급락, 그다음에 코스닥도 2% 급락 출발을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외국인들의 매도량은 매도 규모는 크지는 않지만 전반적으로 시총 상위들이 다 타격을 받으면서 낙폭은 큽니다. 삼성전자가 2%대 하락이고요. 하이닉스가 3%대, 한미반도체가 4%대 빠지면서 이제 반도체 관련들이 거의 낙폭이 제일 커요. 아마 이제 여기에는 지금 젠슨왕을 만나서 독대를 해서 중국 반도체 추가 제재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세에다가 딥시크에다가 추가 반도체 제재에다가 이런 것들이 몰려지면서 소부장 쪽, 반도체 장비 쪽 가면 거의 5%대, 6%대 급락. 전 종목이 다 그러네요. 살아남은 종목이 거의 보이지가 않습니다. 의외로 오늘 많이 긴장했던 게 자동차잖아요. 뭐 기아차의 멕시코 공장도 있었고, 기아가 2%대 하락, 현대차가 1.7%대 하락. 물론 이제 부품 쪽에서는 세방전지 5%대, 화신 3%대 부품 라인들은 급락을 하지만 일단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생각만큼 외국인들의 매도도 좀 안 몰리고 있거든요. 조금 이따 좀 보시죠. 한번 자동차까지도 봤었고, 로봇 쪽이 역시 오늘도 버티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2%대 가까이. 금요일 날 컨퍼런스 콜에 삼성전자의 신사업 로봇 얘기도 있었고, 알게 모르게 지금 시장에서는 이재용 회장의 무죄 뭐 이런 것들의 기대도 함께 있으면서 SBB 테크, 또 이전 에스텍, 또 에브리봇 라인까지도 다 SPG는 하락이기는 하지만은 낙폭이 크진 않아요. 한 0.3% 하락이기 때문에 로봇이 굉장히 잘 버티고 있는 그런 와중이고요. 방산 쪽이 오늘 좀 힘들어 보이고, 방산 쪽에서도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또 현대로템, 풍산 라인들이 모두가 좀 방산 쪽 라인도 한번 이따가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앞서 장호린 팀장도 이야기를 해주셨고, 금요일도 살아남았던 섹터가 AI 소프트웨어, AI 솔루션이잖아요. 오늘도 나름 괜찮습니다. 카카오는 약보합이긴 하지만 네이버도 1%한때 0.5% 이상 상승이고 밑에 단 라인들이 다 괜찮습니다. 더존비전, 한글과 컴퓨터, 이스소프트가 6%대네요. 그 다음에 솔트릭스가 8% 넘는 급등을 보이고 있으면서 현재까지는 딥시크 관련한 최종 승자 AI 솔루션 이제 쪽쪽 테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으로 오게 되면 역시 바이오와 2차 전지 양대 산맥을 보게 될 것 같은데 바이오 쪽도 ABL 바이오 정도를 제외하고는 일단은 하락입니다. 하락이고 당초에 좀 기대했던 것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가 이제 셀트리온이라든가 CMO, CDMO, 시밀러 쪽은 중국을 압박하면 좀 수혜 볼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도 힘들어 보이고요. 2차 전지, 역시 오늘도 낙폭이 상당합니다. 5%대, 6%대. 중국을 트럼프가 좀 압박하고 중국을 좀 완전히 잡아주면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K 2차 전지도 좀 반사이익 얻을 수 있을까 이런 기대도 있긴 했었지만 전무한 상황이 됐습니다. 자, 이제 좀 더 자세한 상황들 전력 인프라 쪽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코스닥 코스피 상황과 업종 테마들 보도록 할까요, 이조 본부장? 네, 지금 코스피에서 약간 좀 특이한 것은 네. 이제 대왕고래 쪽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네. 지금 뭐 갑자기 뭐 거기 유전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요. 가스공사가 지금 가스공사가 지금 급등이 나왔고요. 예. 개상승 이후에 좀 차익 매물이 좀 나오고 있지만 화성밸브랑 한국가스공사 급등세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이게 뉴스가 나오면서 이 부분이 뭐 마기상어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그 네? 명칭이 마기상어예요. 예, 유전 예. 그래갖고 뭐 이게 대왕고래 플러스 마기상어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갑자기 관련주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만약에 이게 아직 확실한 건 아니지만 네. 이쪽에서 가능성이 보인다고 한다면 지금 이렇게 시장이 빠질 때 그동안 쉬어갔던 이런 대왕고래 관련주들 특히나 피팅밸브라던가 한국가스공사 그 외에 이제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볼 수 있을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시장에서 크게 움직이는 쪽은 거의 이쪽이고
그 외에는 거의 다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이제 로봇 관련주들은 조금 뭐 좋은 흐름 보이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AI 쪽.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좀 약간 강하게 움직일 섹터는 제가 봤을 때는 대왕고래와 관련된 네. 특히나 이런 피팅 밸브나 이런 쪽으로 좀 수급이 몰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만약에 좀 보신다고 한다면 이런 쪽을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지금 막 어떤 강한 모습이 그렇게 딱히 보이지 않고 지금 개별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종목별로 좀 선정을 하셔가지고 네.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왕고래 쪽 근데 너무 테마 아닙니까? 테마긴 하지만 네. 그래도 지금 시장이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을 때 이런 강력한 이슈거든요, 사실은.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강력한 이슈가 다시 한번 도약하면서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끌고 간다 이런 전략보다는 좀 짧게 대응하는 전략으로 접근해 보시는 게 좀 괜찮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시장이 빠질 때 시장보다 강한 쪽으로 단기 트레이딩을 하는 거는 조금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접근을 하시겠다 한다면은 이쪽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지금 뭐 전 업종이 다 빠지고 있고요. 계속 하나 살아남은 건 말씀드리지만 AI 솔루션, AI 소프트웨어 쪽입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얘기하고 있고 로봇 중에서 일부 업종 2개 외에는 현재 크게 왜냐하면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관세가 이렇게 저렇게 다 엮는다 아마 이런 로직 솔루션인 것 같은데. 자, 반도체 쪽은 따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장원대 팀장 아까 AI 솔루션 이야기는 다 해주셨고 하이닉스와 이 반도체 소부장 라인이 워낙 크고 개인들도 많이 갖고 있잖아요. 하이닉스에 대한 투자 전략 또 한미 반도체까지 세워주신다면 어떻게 할까요? 여기 이제 좀 의견도 지금 봤자 아니다 더 봐야 된다. 예, 끝까지 보자. 어때요? 이제 하이닉스와 반도체 장비와 반도체 어떻게 할까요? 이것도 이제 두 가지로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좋습니다. 같은데 일단은 첫 번째로는 AI 투자가 감소할 거냐라고 봤을 때 예. 감소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타게이트를 비롯해서 미국이 결국은 투자를 더 많이 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투자 비용이 이만큼 투자했을 때, 그러니까 이만큼 투자해야 되는데 요만큼 가지고도 가능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만큼 가지고도 가능하지만 요만큼 다 투자할래가 예. 될 거냐 초격차를 위해서 아니면 이만큼이 필요하니까 이만큼 할 거냐라고 봤을 때는 이만큼 늘릴 가능성이 크거든요. 예. 그리고 결국은 이런 솔루션들에 대한 비용이 감소한다고 했을 때 이걸 이용하기 위한 기업들은 늘어날 거다. 그렇다고 한다면 클라우드에 대한 수요는 오히려 늘어날 거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클라우드 업체들의 투자가 빅테크들의 투자가 감소할 거냐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네, 클라우드는 오케이. 네. 그러니까 다만 그 AI 서버 관련된 투자가 성장성이 그럼 과거처럼 나올 거냐 이거는 사실 살짝 의문이 드는 부분이죠.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약간 충격을 받는 건 오케이. 거기는 워낙 성장성에 대한 밸류 프리미엄이 붙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HBM 관련된 주들이 약간의 조정을 받는 건 오케이인데 SK 하이닉스가 그럼 비싸냐 여러분 그러지 않거든요. 예. 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밸류가 올해 예상되는 이익 대비해서 그렇게 비싼 건 아니었다. 그리고 레거시 반도체가 그럼 추가적으로 반등할 수 있냐가 중요할 건데 저는 레거시 반도체가 이번 딥시크 충격 이후로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아, 오히려 레거시가요? 네. 왜냐하면 이번에 결국은 이런 디바이스, 이런 스마트폰 같은 디바이스에서 AI가 구동되기 어렵다라는 게 지금까지의 이야기였어요. 왜냐하면 네. 반도체의 성능이 너무 떨어지니까. 그런데 지금은 AI, 그러니까 반도체의 성능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구동할 수 있어가 된 거잖아요. 딥시크 이후에. 그러니까 이런 엣지 AI라고 하는 이런 모바일 온디바이스 AI라고도 얘기하죠. 이런 디바이스들의 판매가 의외로 늘어날 수 있는 거죠. 왜? 이런 쪽에서 서비스가 고도화되고 사람들이 체감할 수 있을 만큼의 서비스가 들어온다면 분명히 교체 주기를 당길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변했던 것처럼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어줄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랬을 네. 때 디바이스라고 한다면 이런 스마트폰, 뭐 이런 모바일, 그러니까 가전 쪽도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노트북도 될 수 있을 거고요. 이런 디바이스의 판매가 만약에 늘어난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레거시 반도체는 레거시다. 당연히 네, 같이 네.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기 네. 때문에 지금 그렇게까지 크게 우려해서 만약에 빠진다 그러면 조정을 받는다고 하면 여기서는 좀 담아가도 되지 않을까. 특히나 반도체나 반도체 장비 쪽은 조금은 담아가도 되지 않을까. 다만 HBM 관련된 기대가 너무 컸던 한미반도체나 테크인 이런 기업들에 있어서는 조금은 조심해야 되겠지만 다른 쪽으로는 조금은 기대를 갖고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반도체 소부장 오히려 전공정 뭐 이런 쪽도 좀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아직은 투자 얘기가 없기 거기까지는 때문에 아니지만, 뭐 여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투자해야 된다라는 건 아니겠지만 네. 적어도 지금 주가 자체가 크게 바닥이기 때문에 이 바닥 구간에서 주가 좀 더 빠진다고 한다면 그냥 길게 보고서 약간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나쁘진 않겠다라는 정도인 거죠. 하이닉스만 놓고 보면 지금 19만 원대거든요. 네. 오늘 정도부터 분할 매수인가요? 아니면 조금 더 봐야 되나요? 개인적으로는 오늘부터 분할 매수가 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이게
미국도 보면 이 딥시크 충격이 있고 나서 퐁당퐁당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충격이 있고 나서 아 너무 과했어라고 하면서 반등이 있었고 그다음에 조금 조정했다가 다시 반등이 있었고 이런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추가적으로 좀 반등이 나오는 가능성을 보면서 약간 매수에 들어가지 않을까,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이제 카카오도 아까 약보합이라고 했는데 바로 플러스로 돌아섰고요. 네이버는 이제 계속해서 강보합 쪽 나오고 있고 뭐 AI 솔루션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카카오, 네이버 정말 많은 개인들이 또 물려 있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장호진 팀장은 카카오와 네이버 이제 밑에 단에는 이제 되게 많아지만 이스소프트, 폴라리스 여기는 이제 개인들 많이 있는데 둘 개 중에 좀 택한다면 어디를 고르겠어요? 근데 대장으로서. 저의 개인적인 픽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네. 기관 외국인의 수급도 굉장히 중요할 좋아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을 보면 네이버와 카카오에 공통적으로 기관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외국인은 카카오는 사지 않았고 네이버만 샀어요. 이렇게 본다 그러면 저는 네이버 쪽으로 오히려 손을 들어준다라고 예. 보고 있고 결국은 이 차이는 뭐가 만들었냐? 실적에서 만들어졌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PBR로 보면 네이버나 카카오나 둘 다 1배대 초반입니다. 이거는 이제 거의 가치주로 평가받고 있는 수준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 밸류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네이버 쪽에 손을 들어줬다. 이건 성장성에 대한 프리미엄을 이제는 조금씩 인정할 수 있다라는 걸로 볼 수 있는 거고 일단 실적 성장성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작년 24년 1분기부터 해서 성장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올해 4분기도 그러니까 24년 4분기 실적이 아직 안 나왔는데 24년 4분기도 실적이 굉장히 좋을 거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사업부를 보면 서치 플랫폼이나 커머스, 클라우드, 핀테크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에서 고르는 성장이 나오고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기에 네이버의 발목을 잡았던 가장 큰 이유는 AI 쪽에서 너무 뒤처진다라는 거였는데 네. 지금은 반대가 된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AI 솔루션 쪽에 투자 비용이 감소한다 그러면 특히나 딥시크 아론을 개발하기 위해서 투자했던 비용이 560만 달러 정도잖아요. 그럼 이거는 우리나라 돈으로 80억, 90억인데 네이버도 이 정도는 충분히 소화할 수 있거든요. 있죠. 네. 그러니까 네. 이쪽으로 전사적인 역량을 지원해서 원래는 안 된다고 포기했던 부분인데 네. 이게 된다고 생각하면 딥시크를 공부해서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고 봐요. 그랬을 때 이 이후의 시장은 어떻게 변화될 거냐라고 보면 데이터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훨씬 더 중요해질 겁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에는 AI의 빅테크 기반으로 해서 이 스터디를 학습할 수 있는 이 서버를 갖고 있는 회사가 중요했다 그러면 이제는 데이터를 갖고 있는 회사가 훨씬 중요해요. 왜냐하면 데이터를 가지고 비용은 줄어들었으니까 이 데이터를 가지고 누구나 학습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소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중요해지는데 네이버는 우리나라 한글 기반의 데이터를 굉장히 강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카카오도 물론 카카오 메신저가 있지만 이거는 데이터를 활용하기 조금 애매하거든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네이버 카페 이런 데이터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네이버가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한글 기반으로 한 데이터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이고 그러면 네. AI 비즈니스, 그러니까 기존의 비즈니스도 성장하고 있는데 AI가 더해진다고 했을 때 네이버는 얼마나 좋아질 거냐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네. 네이버와 카카오 양대축 중에서 네이버 쪽 이야기를 조금 집중적으로 들어가 봤고요. 저희가 다음 볼 섹터는 자동차, 2차 전지, 자율주행까지 함께 보도록 할게요. 이조은 부장. 자동차가 지금 가장 많이 오늘 떨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낙폭은 뭐 다 맞았는데 평균적으로보다는 좀 덜 맞은 그런 상태인 것 같고 2차 전지는 완전히 지금 속수무책이 된 것 같고 지금 자율주행이 함께 무너지고 있는 이 자동차 주행 라인을 한번 쭉 정리를 해볼까요? 일단은 자동차 같은 경우는 주말에 좀 좋은 소식이 나왔습니다. 네. 현대차가 1월 미국 판매가 역대 네. 최대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이 와중에 역대 최대더라고요. 네, 그러다 네. 보니까 네. 생각보다 자동차 쪽은 안 빠지네. 이렇게 좀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나마 지금 어떻게 보면은 덜 빠지고 있다. 하지만 1.3% 오히려 낙폭을 가장 줄이고 있어요. 그렇죠. 현대차가. 지금 시총상위 10위 안에 있는 종목 중에서는 그나마 잘 버티고 있거든요. 네이버가 지금 양봉이고 그 외에는 다 음봉인데 그나마 잘 버텨주고 있다. 근데 이러한 것은 이제 지금 트럼프의 그러한 보편 관세라던가 IRA 관련된 수정에 대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지금 역대 최대 판매를 기록했다라는 점은 좀 그나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겠냐. 네. 그리고 이제 투자자분들께서도 트럼프가 이제 여기서는 브레이크 걸지 않을까 이 정도 왔는데 네. 여기서 더 뭔가를 나쁘게 하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그래서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제가 봤을 땐 이제 하반 경직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올 것 같고요. 추가적인 급락이 나오기보다는 좀 약간 지지부진한 흐름 보이면서 좀 횡보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다가 이제 트럼프의 정책 중에서 우리나라가 좀 이득 볼 수 있는 부분이 나온다. 아니면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심각하게 이 IRA를 건들지 않겠네 이런 인식들이 들어온다고 한다면 이건 호재로 가고. 네 그렇죠. 그러면은 반등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근데 지금 2차 전지 왜 이렇게 무너져요? 좀 2차 속수무책인데요? 전지는 진짜 이제
사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좀 전기차만 파는 게 아니라 네, 하이브리드 카도 있으니까. 있고 네. 내연기관차를 팔기 때문에 좀 그나마 버텨주는데 전기차는 사실 딱 단일이잖아요. 네. 물론 이제 지금 최근에 LG엔소 같은 경우는 ESS라던가 다른 쪽으로 좀 확장하려는 걸 모습을 시도하고 있겠습니다만 그나마 이제 그동안 2차 전지주들이 올랐던 이유는 그런 전기차에 대한 부분이 가장 컸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충격을 안 받을 수가 없다. 그리고 앞으로 그러면은 업황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개선될 여지가 있냐 지금 생각해 보면 과연 언제일까? 이거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적으로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 네. 반발 매수, 그러니까 매수세 살려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빠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당분간 이 2차 전지의 이 흐름은 바뀌기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지금 사실 2차 전지 쪽은 뭐 이렇게 매수하기엔 조금 약간 껄끄러운 상황이고요. 그나마 좀 가격적인 매력으로만 따져본다고 한다면 볼 수 있는데 지금 2차 전지 주들 중에서 강한 종목이 또 하나 있습니다. 있어요? 대주전자재료라는 종목인데요. 예. 이 종목이 좀 신기하게 지금 실리콘 응급제 관련돼서 예. 오늘 3% 빠지는데? 빠지는데 예. 지금 최근 흐름을 보면 상승이에요. 아, 예. 그러니까 2차 전지주들 대부분 보시면 다 우하향하는 모습인데 최근 올해 들어와서의 네. 흐름은 아직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2차 전지 중에서도 지금 이런 실리콘 응급제 모멘텀을 가지고 있거나 지금 테슬라 다음 새로운 모델에도 적용이 되고 사실 대주전자재료는 이제 포르쉐의 타이칸이라는 차종에 지금 실리콘 응급제가 들어갔다라는 부분이 계속적으로 부각이 됐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도 저는 굉장히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굳이 지금 2차 전 중에서 뭐 따져본다고 한다면 시장보다 아웃퍼폼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고 지금 자율주행은 아마 이참에 차익 실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마 네. 네, 그동안 이제 라이다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부각이 됐었는데 현대차도 이제 아예 카메라 센서 쪽으로 바꾸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지금 라이다 관련돼서 기대감으로 올랐던 종목군들이 많이 빠지고 있고요. 네. 지금 자율주행도 보시면요. 라이다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급락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근데 카메라도 빠져요. 네. 퓨런티어도 8% 네. 급락이고. 뭐 그런데 전반적이네요. 이거는 사실 그 흐름을 이어갈 수는 없을 것 네. 같아요. 근데 기대감이 컸던 만큼 지금 그거에 대한 실망감도 어느 정도 작용이 되고 있고 네. 만약에 이쪽에서 또 긍정적인 소식이 나온다 그러면 강하게 또 반등할 만한 섹터가 저는 자율주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시점에서 빨간불을 켜면서 시장 버티미로 들어오고 있는 업종이 있는데 조선이었습니다. 장호진 팀장. 역시 조선이 기염을 통하네요. 근데 겸사겸사 오늘 조선기자재도 이 대왕고래와 함께 지금 버텨주면서 조선기자재 점점점 빨간불이거든요. 네네. 결국 하나인가요? 조선 피난처는? 일단은 트럼프가 대놓고서 조선은 필요하다라고 네. 얘기했으니까 이번에 이제 캐나다를 보면 25% 관세를 때리면서도 에너지 쪽은 10%로 낮췄거든요. 그러게요. 네, 자기한테 네. 필요하다 그러면 이건 조정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조선에 있어서는 우리한테 필요한데 이걸 때리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그렇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네. 그래서 기대감이 좀 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네. 자, 조선기자재 쪽까지도 함께 나오고 있고 조선도 나오고 있고 이주호 본부장의 조선은 어때요? 왜냐면 지금 모든 돈들이 또 조선으로 또 가게 되면 또 이거 괜찮은가? 저는 뭐 지금 사실 시장에서 바라보는 것은 그거 같습니다. 결국에는 트럼프의 새로운 2기에서 수혜를 가장 많이 받을 섹터가 뭐냐 봤을 때 그게 트럼프가 지금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화석연료에 대한 부분, 개발 부분이에요. 네. 그러면은 사실 중국과 우리나라를 비교를 해봤을 때 선종 중에서 LNG 운반선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독보적이거든요. 중국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 조선 3사들 그리고 조선 기자재들 보면은 LNG 운반선과 관련된 기업들이 굉장히 상승세가 많이 나왔고요. 신고가 영역 이후에도 계속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게 바로 그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단기간에 어떠한 이거에 있어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나오지 않을까, 조정이 나올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급락보다는 지금 트럼프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고 대표적으로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선 3사이기 때문에 특히나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MRO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LNG 운반선 그리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FLNG 같은 경우 특히나 부유선 같은 경우도 이제 화석연료로 개발하고 천연가스라던가 뭐 시출을 함에 있어서 사실 그런 부유선 띄워가지고 좀 이런 시출을 하고 이런 작업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플랜트 사업까지 우리나라가 잘할 수 있는 그런 고부가 가치 선박들이라던가 이러한 친환경 선박들 이러한 기술력은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앞서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는 미국이 우리나라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겠다라는 측면이 지금 조선주들의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게
만들어주는 원동력일 것 같고요. 네. 당분간 시장이 이렇게 뭐 계속 딥시크 맞을 충격이 땐 로봇 이렇게 빠진다고 조정을 한다면 하네요. 오히려 네. 이렇게 좀 강력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쪽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힘든 장인데 방금 이조 본부장도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수급이 다 조선이에요. 다 조선. 지금 조선은 벌써 매수 최고 강도가 상당한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오늘의 피난처는 조선인데 실은 좀 사이즈는 작지만요. 장호진 팀장 로봇도 좀 느닷없네요. 느닷없이 돈들이 지금 쭉쭉 들어가면서 SBB 테크가 10% 넘는 급등 나오고 하이젠 RM 다시 달립니다. 6%대 가고 있고 딱 지금 이제 피난처는 로봇 조선이다. 뭐 이런 거 같아요. 그렇죠? 네, 로봇으로 일단 많이 가고 있습니다. 돈들이. 네, 저는 로봇도 이제 작년 말부터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데 로봇 산업은 지금 AI 관련해서 긍정적으로 봐야 될 수 있는 포인트가 나온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엣지 AI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지금 피지컬 AI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런 물리적인 환경들을 AI로 파악하는 건데 이 비용이 감소한다 그러면 AI 쪽이 얼마나 빠르게 발달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추가적으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뭐냐고 한다면 우리나라가 딱 경쟁력을 갖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양산이잖아요. 예, 그렇죠. 제조와 양산 그리고 예. 패스트 팔로우 전략 그렇게 본다 그러면 비용이 낮아졌을 때 우리나라가 이런 로봇 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따라갈 수 있는 역량은 훨씬 더 커졌을 거다. 그러니까 이게 기계적인 것들은 우리가 충분한데 이 소프트웨어 쪽은 파워가 약했는데 딥시크 스터디를 한 다음에 이게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수 있겠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것도 딥시크 수혜 로봇이네요. 그렇죠. 그렇게 네, 보는 네,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또 삼성전자와 LG를 기반으로 해서 이 로봇 쪽으로 드라이브를 걸려고 굉장히 하고 있고 현대차도 마찬가지죠. 네. 대기업들이 대규모로 투자를 들어가는 부분인데다가 딥시크 쪽으로도 비용이 감소한다 그러면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여기에 올해가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의 원년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여기 관련된 부품이 들어가는 기업들은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밸류가 비싸다고 해서 들어가지 않기보다는 이런 네. 기업들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갖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로봇까지 저희가 분석해 봤습니다. 자, 장호진 팀장, 이주호 본부장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